안녕하세요. 마더턴 고등수학 강의 우수정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마지막 스텝 봅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의 그래프가 x축에 접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돼야 된대요? 접해야 된대요. 어디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이랑 접해야 된다. 교점을 봤더니 몇 개만 보여요? 한 개만 보여요. 서로 다른 교점의 개수가 한 개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한 개야. 중근이야. 판별식 D는 얼마? 0이 나오면 되겠죠. 자, 따라서 판별식 때리면 마무리가 되겠네요. A제곱 마이너스 판별식 D 8A가 될 거고요. 얘가 얼마? 0이 돼야 되겠죠. 자, 묶어주니까 A-8은 0이라고 나올 거고요. A는 0 또는 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문제에서요, 자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은 안 될 거고요. A의 값은 얼마? 8이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4번입니다. 그림은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요. F-2는 F4는 0인 fx의 그래프래요. 여기서 바로 갈 수 있겠죠. fx는 x-2, 마이너스 2가 근이니까 x 플러스 2를 인수로 갖고 있을 거고 4가 근이니까 x-4를 근으로 갖고 있겠죠. 최고차항 계수는 1이라고 돼 있으니까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때요. f2x-1은 0에 두 근의 합을 구하래. 사실 이 풀이 방법은 앞에서 좀 참신하게 알파, 베타 이용해서 풀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fx를 이미 인수분해를 해놨잖아요. 모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f2x-1을 실제로 찾는 게 지금은 현명하겠죠. x 자리에 누구를 대입해요? 2x-1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1 될 거고 2x-5가 되겠죠. 2x-를 대입한 겁니다. 얘가 얼마가 되는 거? 0 되는 거 찾으라고 돼 있으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2분의 5가 될 거고요. 두 근의 합은 두 개 더하니까 얼마?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지금은 fx를 인수분해까지 해놓은 걸 찾았으니까 그냥 대입해서 찾은 겁니다. 굳이 복잡하게 하지 않고요.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x의 범위가 a에서 3까지래. 어이쿠, 모르는 게 있네. a. 2차 함수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 최소값이 5고요. 최대값이 b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찾으시오 라고 돼 있죠. 자, 일단은 뭐 해야 되죠? 완전 제곱식 바꿔야 됩니다. fx는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어디로 볼록이고? 아래로 볼록이고 대칭축은 마이너스 1짜리입니다. 그때 꼭지점의 좌표가 y좌표 1이죠. 근데요, 원래라면 최소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와야 되는데 최소값이 얼마가 나왔대요? 5가 나왔대. 그럼 무슨 소리니? 이 대칭축은 범위에 포함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거죠. 대칭축이 범위에 포함돼 있으면 최소값은 5가 아니라 1이 나올 거 아닙니까? A부터 3까지야. 일단 3이라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A도 어디 있어야 될까?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왼쪽에 있으면 최소값은 1이 될 테니까 A가 여기에 있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요만큼만 살아있는 거고요. 여기서 최소값 나올 거고 여기서 최대값 나오겠죠. 문제에서 힌트가 나왔어요. 최소값이 얼마다? 5다. 아, F의 A가 5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A는 마이너스 1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된다. 왜? 따다다다다다. 같은 값이 나오는 게 사실은 여기에도 있을 수 있거든. 여기에 A가 존재하게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왜? 또도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최소값은 5가 아니라 1이 될 테니까 얘는 최소값이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 나와야 되고요.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가 5가 돼야 됩니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A는 마이너스 3 또는 1인데 마이너스 3 된다고? 안 된다고.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고요. 따라서 A 값은 얼마? 1이다. 자, 그럼 그때 최대값은 F의 3이죠? F의 3. 최대값 대입하니까요. 3 되면 4, 4, 16, 17 나올 겁니다. 얘가 누구다? 얘가 B다. 최대값을 B라고 한대요. 문제에선 A랑 B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4번 18이 정답이 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어렵지 않죠? 지금 아무렇게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 A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지 그 지점도 왜 그런지를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0번입니다. Y는 X제곱, 와, 복잡해요. 이거 전개하면 4차 나옵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해야 되죠? 치환해야 됩니다. 앞에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알 거야. 내가 이 부분을 엄청나게 강조를 했다는 거. X의 범위는 1에서 3까지래요. 치환합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을 T라고 치환을 하겠죠.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T의 범위를 설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2가 T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대칭축이 2짜리입니다. 문제에서 범위가 써 있었죠. X의 범위가 1에서 3까지야. 1은 요쯤에 있을 거고 3은 요쯤에 있겠죠. 범위. 아, X는 요만큼만 살아있구나, 그래프는. 그럼 최소값은 언제? 2에서 2가 나올 거고요. 최대값은 1에서 나올까, 3에서 나올까? 똑같죠. 몇 칸 떨어져 있습니까? 둘 다 한 칸 떨어져 있잖아요. 뭐 1로 가셔도 되고 3으로 가셔도 되고 함수값 똑같이 나올 겁니다. 1 대입하니까 얼마가 되냐면 3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T는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3이니까 T의 범위는 2부터 3까지가 T의 범위가 되는 거라고요. 얘가 핵심이죠, 이 문제. 그러면 치환한 녀석 쓰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K가 될 거고, 완전제곱식 바꾸면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래프 아래로 볼록이고요. 대칭축 얼마다? 대칭축 2가 된다. 근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부터 3까지였죠. 2부터 3까지. 그래서 2일 때 최소값 K-4가 나올 거고요. 3일 때 최대값 K-3이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최대값, 최소값 합이 얼마다? 3이다 라고 돼 있으니까 2K-7은 3. 따라서 K는 5가 되는 거 알 수 있는데 선생님이 어디서 계산을 틀렸나 봐요. 아, 이런 바보 같으니 선생님 멍청이 미안해요. 계산을 틀린 게 아니라 문제를 안 읽었네요. 아, 얘는 6인데 얘는 8이구나. 미안합니다. 자, 요거 수정합시다. 따따따따따따따. 문제를 읽어야 돼. 그러니까 큰일 날 뻔했어.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T 플러스 2가 되겠죠? 6일 때니까 8 되려면 2 더해야 되죠? 플러스 K 이렇게 되겠네. 자, 전개 다시 때릴게요.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얼마? 12가 되겠네. 아래로 볼록이고요. 대칭축 얼마고요? 2고요. 중요한 거 T의 범위가 있었다고. 2부터 3까지. 2부터 3까지다. 아, 요만큼 살아있네. 최소값은 2에서 K-12가 나올 거고 최대값은 얼마? 3에서 나오겠죠? 3에서 K-11이 나올 겁니다. 두 개의 합은 2K-23이고 문제에서 얘가 3이래요. K는 13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중요한 내용, 요 치환하는 녀석의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수학 1 이후부터 많이 내가 강조할 거예요. 넘어갑니다. 13번입니다.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fx 플러스 x-1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이래. 자,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천천히 가는 거지. 지금 우선 fx가 아니라 fx 플러스 x 플러스 1인데요? 아니, 못하겠으면 얘를 gx라고 치환을 해버리세요. gx라고. 얘가 2차잖아. 그러니까 지금 gx가 0의 근을 알려준 거야. 합은 1이고 곱은 마이너스 3이라고. 2차고 얘는. 그러니까 gx를 세울 수가 있겠죠. gx는 a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되겠죠.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1, 곱은 그대로 쓰는 거였고. 얘가 a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3a가 되겠네요. 그런데 gx가 뭐였냐면 fx 플러스 x 플러스 1이었잖아. 그럼 그대로 fx 찾아주시면 되겠죠. fx는 ax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1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가 되겠죠. 모르는 문자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래서 힌트 하나가 나와 있죠. f의 1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지금 예식을 찾는 게 별게 아닌데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 무조건 식은 fx는 0. 그런 게 아니야. 그 모양에 집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얘가 결국 2차 방정식인 건 똑같은 거거든. 야, 틀릴 뻔했다? 얘 마이너스 1이었구나, 플러스 1이 아니라. 와, 문제를 옮기다 보니까 좀 실수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플러스를 되겠죠. 큰일 날 뻔했어. f의 1 마이너스 6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빰빰빰빰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a는 얼마? a는 2가 되겠죠. 따라서 fx는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가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f의 몇 구하라고 돼 있고요. f의 3 구하라고 돼 있고요. 3, 3, 9, 18, 마이너스 9, 마이너스 5니까 4가 정답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했습니다. 무조건 fx는 0일 때만 식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식의 구성 자체가 2차 방정식이면 우리 식 세울 수 있는 거라고. 모양에 집착을 절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x의 범위가 0에서 a까지고요. fx가 나왔는데 최소값이 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래요. 최대 최소 나왔으니까 당연히 완전제곱식 바꿔야 되겠죠? x-4의 제곱 플러스 a-10이 될 겁니다. 어디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대칭축이 얼마입니까? 대칭축이 4입니다. 자, 근데 문제가 발생한 게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0부터 a까지인데 a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a가 어딘지 모릅니다. 이 대칭축이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될 텐데 최소값의 위치가 결정이 될 텐데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이 문제는 이런 구성 중에서 난이도 하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나눠서 가는 거야. 첫 번째, 대칭축이 범위에 포함이 안 될 때. 그러니까 a가 어디 있을 때? a가 여기에 있을 때가 되겠죠. a가 4보다 작을 때를 첫 번째로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될까? 두 번째. 그래프부터 그려놓고 가는 게 좋아요. 얘가 4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0이 여기인데 범위에 대칭축이 포함이 될 때입니다. 요렇게. 한마디로 A가 4보다 오른쪽에 있을 때. 등호 붙여도 상관없겠죠. A가 4가 되더라도 대칭축은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헷갈리면 세 번째 A는 4. 따로 가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선생님 한 번에 갈게요. 자, 그럼 요 케이스일 때 A가 4보다 작을 때 최소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최소값은 A에서 나오겠죠? F의 A가 되겠다. 전개 때리니까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A 플러스 6이고요. 요 녀석이 0이 돼야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6은 0이 되니까 A는 1 또는 6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는 제껴버려야 돼? 6은 제껴버려야 된다고. 왜? A가 4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 최소값을 찾은 거잖아요. A는 1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요 케이스에서 최소값은 F에 언제 나오죠? F의 4에서 나오겠죠. F의 4는 A-10이고요.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는 얼마다? A는 10이다. 범위 만족합니까? 범위 만족합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모든 A의 값의 합은 11이 정답이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15번 문제 별표 많이 쳐주시고요. 서술형이 사랑하는, 내신 서술형이 사랑하는 구조고 그 난이도 중에서 최하난이도입니다. 이 문제 자체는 어려운 건데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들 안에서는 쉬운 문제다. 처음 그 문제를 한 번에 들어가면 너무 힘든데 지금 이 문제로 좀 훈련, 연습을 하고 그런 난이도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 별표 쳐주세요. 자연수라는 전제가 생기면 최악의 경우에는 1, 2, 3, 4 대입하면서 일일이 셀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어야 되고 fx는 x제곱 플러스 n제곱과 gx는 2nx 플러스 1이 만나는 두 점, 교점 A, B라 하고 점 A와 점 B의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CD라고 하자. 매점 A, B, C, D를 꼭지점을 하는 사각형의 넓이가 66이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프 한번 생각해보면 이렇게 돼 있고 2nx 플러스 1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
뭐 x축 요렇게 있겠죠. 왜냐하면 꼭지점이 0,n제곱이고 무조건 뭐 요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뭐 그래프도 지금 조금은 잘못됐습니다. 그래프 다시 그릴게. 또 괜히 선생님 그래프 잘못됐잖아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정확하게 그려본다면 x축, y축이 있고 0,n제곱이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얘가 y절편이 1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같아질 수도 있고요. 달라질 수도 있는데 일단은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두 점을 누구라고 하고 A, B라고 하고요. 그때 수선을 내렸다. 수선을 내렸다. CD 이렇게 나온 거지. 꼭지점으로 했을 때 사각형이니까 우리한테 구하라는 건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점, 교점에 관한 내용이고 교점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게 뭡니까? 연립방정식이죠. 두 개를 어떻게 같다라고 놓으라고 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n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요. 이렇게 문자가 표현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나오면 크게 케이스는 두 가지가 될 거야. 총 세 가지. 첫 번째,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근각에서의 관계에 관한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뭐 이런 모양 자체로 풀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얘는 보니까 인수분해가 돼요. n제곱 마이너스 1이 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이잖아요. 1, 1, 둘 다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2n 나오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x 마이너스 n 플러스 1. x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은 0이 될 거고 n 마이너스 1과 n 플러스 1이 근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따라서 빠밤 여기에 좌표가 n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요 좌표가 n 플러스 1이 되겠지. 사다리꼴 넓이 구하려면 높이, 윗변, 아랫변 필요하고요. 높이는 2가 되는 거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윗변을 찾아야 되는데 윗변은 뭐가 될까? y좌표가 되겠죠. 그럼 n-1을 대입할 건데 여기에 대입하셔도 되고요. g에 대입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만 대입 안 하면 돼요. 0 나오죠, 당연히. 그래서 이상해요. 여기에 대입한 거야. 어차피 교점이니까 f에 대입하든 g에 대입하든 여러분 취향껏 가시면 되고요. 선생님은 g에다가 대입하겠습니다. 2n, n-1 플러스 1이니까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나오는 거 알 수 있을 거고 n 플러스 1도 마찬가지로 g에다가 대입할게요. 그럼 여기에 n 플러스 1 되겠죠? 여기에 좌표는 2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따라서 넓이 구하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2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1 더하기 2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요 녀석의 값이 얼마가 나와야 돼? 66이 나와야 됩니다. 2 지워지고요. 계산 때리니까 4n제곱 플러스 2가 66이다. 4n제곱이 64고요. n제곱은 16이니까 n은 얼마? 자연수니까 4가 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막상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만나는 점, 교점, 연방 계속 똑같은 말 하잖아, 선생님이. 연방에서 x좌표 찾고요. 사다리꼴 넓이 구한 거야. 대입해가지고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어허,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어서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엔 그래도 쉽게 나왔어요. 왜 쉽게 나왔냐? 좌표를 잡아줬거든, A라는 거. 이거 잡아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굳이 잡아줬어요, 굳이. 자, 그래서 점 A의 X좌표가 A야. 여기가 A야, A. 그리고 뭐 대칭성이 있으니까 금방금방 갈 수 있어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Y축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A인 거거든. 이거 잡아줄 필요도 없었다고. 우린 이 직사각형의 넓이, 둘레구나. 둘레의 길이의 최대니까 가로의 길이 얼마? 2A 되겠죠. 우린 누구만 찾으면 돼? 세로의 길이만 찾으면 됩니다. 그럼 세로의 길이 찾을 거면 Y좌표 2개 빼시면 되겠죠. 위에서 아래 거. A 대입합시다. 자, B는요. G 위에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5가 B의 Y좌표가 될 거고요. A의 Y좌표는
a제곱 마이너스 7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뭐가 돼야 돼요? 위에서 아래 거를 빼주는 거야. 위에서 아래 거니까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12가 되겠죠. 선생님 음수 아우 제발 팩트만 믿어. 상상하지 말고. 자, 따라서 둘레의 길이는 가로랑 세로 더한 마이너스 3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2에다가 몇 배 때려야 돼요? 2배를 때리면 되겠죠.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24가 될 거고요. 둘레의 길이의 무슨 값 찾으래요? 최대값 찾으래요. a의 범위가 0에서 2까지인데 뭐 요것도 원래는 뭐 안 알려줘도 우리가 확인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만들게요. 마이너스 6으로 묶으니까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될 겁니다. 플러스 4. 이렇게 분수 나오면 천천히 가. 괜히 암산하지 말고요. a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 반은 3분의 1이죠? 제곱하니까 9분의 1. 공짜로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플러스 4가 되겠다. 천천히 마이너스 6에 a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9분의 1이 마이너스 6이랑 만나죠?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플러스 4가 된다. 자, 아무튼 위로 볼록이고요. 대칭축 얼마고요? 3분의 1입니다. 그때 최대값은 3분의 얼마? 14가 되는데 범위가 0에서 2까지, 0에서 2까지다. 어차피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올 거고요. 문제에선 함수값 찾으라는 게 아니라 최대값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 A값 찾으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될 겁니다. 됐나요?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차 함수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와 y는 x 플러스 6이 x좌표의 차가 5인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그때 A에서 B까지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야? 어떤 이차 함수가 있었고요. 얘가 요렇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따다다다단 이 교점의 x좌표의 차가 얼마다? 5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알파라고 잡고 얘를 베타라고 잡았을 때 우리한테 주는 힌트는 뭡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얼마구나? 5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근데 알파 베타를 어떻게 찾는데? 교점이에요. 교점 찾으려고 배운 게 뭐야? 연립방정식이야. 두 개 갖다 놓고 이 양을 때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아, 여기에서의 근이 알파랑 베타구나. 그럼 우리 여기서 뭐 하고 싶어요? 근각에서의 관계로 연결하셔야죠. 이런 구조는 너무 맨날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요렇게 연결할 수 있을 거고요. 얘까지만 쓰면은 이 문제는 진짜 쉬운 문제로 전락해버려요. 왜? 보통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곱셈공식 변형해야죠. 근데 지금은 굳이 곱셈공식 변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1차식의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얘네 두 개 바로 이 상태 그대로 연방을 때리면 알파랑 베타 값이 다 나와버리겠네요. 자, 바로 갑시다. 두 개 더해버리니까요. 이 베타가 8이 나와요. 따라서 베타는 얼마? 4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베타가 4니까 알파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인 거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대로 얘를 또 도도도도 대입을 때려버리면 누구의 값도 나오는 거야? K의 값도 나오겠네. 마이너스 4는 K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따라서 K는 얼마? K는 2가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자, K가 얼마입니까? K가 2입니다. 문제에서요. A에서 B까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지금 여기가 누군 거고 마이너스 1인 거고 여기가 누군 거야? 여기가 4인 거잖아요. 그리고 A, B니까 A가 얘고요. 얘가 B인 거 알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면 fx가 있습니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인데 k가 얼마였어? 2였고요.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를 때. 자, 완전 제곱식 만들어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어디로 볼록이고요?
아래로 볼록이고요. 대칭축 얼마입니까? 1입니다. 우리한테 구하라는 범위는 어디서부터? 빠바밤 마이너스 1부터 빠바밤 4까지가 되겠죠. 요만큼이 될 거라고. 일단 최소값은 무조건 어디서 나올 거고요? 1에서 나올 거고요. 최대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일이야 4야. 4에서 나오겠죠. 왜? 2칸 떨어져 있고 3칸 떨어져 있으니까. 자, 따라서 최소값은 F의 1에서 나온다. 걔는 1이 나올 거고 최대값은 F의 몇? 4에서 나올 거고요. 그 결과는 10이 되겠네요. 두 개 뭐 하래요? 더하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11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21번입니다. 이차함수 fx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px 플러스 q에 대하여 f-5는 f1일 때 fx는 x는 알파에서 최대값 9를 갖는데요. 스탑 핏. 너무나도 중요한 정보 나왔습니다. 어떤 정보가 나왔냐? 잘 봐요. 마이너스 2니까 위로 볼록입니다. 지금요. x가 알파일 때 최대값 9를 갖는데 그러면 꼭지점이 알파, 9니까 알파 값만 안다면 P랑 Q를 찾는 건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럼 힌트가 나와 있는데 어떤 힌트가 나와 있냐면 F-5랑 F1이 같대요. 자,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갖고 있다고요. 함수값이 같다라는 건 대칭을 이뤘다는 거고 마이너스 5랑 1일 때의 함수값이 같다니까 얘가 마이너스 5일 때 얘가 1이다 라는 거죠. 대칭관계라 돼야 된다는 거야. 그 말은 뭐야? 마이너스 5랑 1의 정가운데에 대칭축이 있다는 거고요. 마이너스 5랑 1의 정가운데 중점은 두 개 더하고 2로 나누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찾을 수 있겠죠. 아니 못하겠으면 요 거리가 6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3만큼 떨어져야 되고 얘도 3만큼 떨어져야 된다고. 마이너스 5에서 3 더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끝났죠. 꼭지점의 좌표를 찾았으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9가 되겠네요. 알파는 마이너스 2인 거고. 그러면 fx는 최고차 한계수 마이너스 2,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9일 거고요. 화이팅 있게 전개 때리시면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이 될 겁니다. 자, 따라서 p는 마이너스 8, q는 1, 알파는 마이너스 2였죠? 이거 세 개 다 뭐 해버리래? 더해버리라고 돼 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9가 될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대칭성입니다. 이차 함수의 대칭성. 넘어갈게요. 자, 22번입니다. 자,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땅의 넓이가 최대가 될 때 둘레의 길인데요. 자, 이 넓이 최대가 될 때고 이렇게 선형적인 구조는 보통은 애들이 암기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 암기하는 방법은 이따 알려주겠습니다. 자, 선형적 구조입니다. 선형적 구조에서 모르겠으면요. 무조건 닮음이에요. 뭐라고? 무조건 닮음. 자, 우리 가로랑 세로가 필요하잖아. 지금 이렇게 선형적 구조 나왔잖아. 얘가 몇 대 몇입니까? 3대 4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얘를 3t라고 잡을게. 그러면 여기의 길이는 뭐가 될까? 3대 4니까 4t 되겠죠. 닮음이잖아. AA 닮음. 90도. 동글뱅이. 맞아요? 그러니까 3대 4니까 3t, 4t 잡은 거예요. 분수로 해도 되는데 분수라면 계산 힘들잖아요? 그럼 3t, 4t 잡자고요. 그럼 얘가 3t고 4t네? 그럼 얘는 뭐가 돼? 40 마이너스 4t가 되겠죠. 자, 따라서 넓이 구할게요. 자, 넓이는 3t 곱하기 40 마이너스 4t니까 마이너스 12t제곱 플러스 120t가 나오겠죠? 마이너스 12로 묶어주니까 t제곱 마이너스 10t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2에 t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아유 귀찮아 뭐 25 곱하기 12가 되겠죠. 문제에서요. 그런데 뭐 넓이 구하라고 안 했어요. 그때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끝났지. t가 언제? t가 5일 때 넓이의 최대값 25 곱하기 10이 나오는 거잖아. 뭐 정확하게 갈 거면 t의 범위도 써주셔야 돼. 3t가 30보다 작아야 되니까 t는 10에서 0 사이일 겁니다. 위로 볼록이고요. 대칭축 5니까 범위에 들어가서 최대값 나오겠죠. 아무튼 간에 t가 5일 때라고요. 그러니까 15가 될 거고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얼마? 20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둘레의 길이는 2개 더하고 2배니까 70이 되는 거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정석적인 방법이고 이렇게 선형적이라는 건 뭐냐면 직선들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선분들로. 닮음으로 해결하시면 다 나옵니다. 웬만하면 특히나 직각삼각형은 다 나와 있어. 그럼 두 번째 찍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삼각형, 선형적 구조에서 찍을 거면요. 이렇게 찍으시면 돼. 가로가 30이잖아? 그럼 얘 15일 때 나와. 40이잖아? 그럼 얘 반, 20일 때 나옵니다. 절반씩. 이건 찍는 거예요. 뭐 틀려도 나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찍는 거. 절반씩 갖고 오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편한 대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알고는 가야 돼요. 시간 없으면 찍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시험 때. 그래서 찍을 거면 절반 했을 때 최대값 나오니까 찍을 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석적인 풀이를 더 공부하셔야 돼. 찍는 거 걔네 알려줬어. 에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끝났고요. 다음 단어는 여러 가지 방정식인데 어떻게 보면 나는 좀 개인적으로 좀 쉬어가는, 좀 재미없지만 좀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 단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